안녕하세요. 청담 성형외과 피부과 양동준 원장. 김선희 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중년 성형, 동안 성형의 대표적인 하안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원장님, 일단 하안검 수술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안검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하안검 수술은 눈 아래쪽에 볼록한 지방, 심하게 패인 눈물 고량, 늘어진 피부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입니다. 눈밑 지방이 뭉치게 되는 경우에 피부가 함께 늘어나고 눈물 고량도 심하게 파여 보인다는 말씀 저번 시간에 드렸는데요. 경미한 경우라면 지방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효과 볼 수 있지만 지방의 양이 너무 과도하거나 지방의 부피 때문에 피부가 늘어난 채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에는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한다고 해도 늘어진 피부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안검술은 지방을 제거하면서 바깥쪽 늘어진 피부를 제거해서 함께 정리하는 수술이에요. 그러면 그냥 눈 밑에 볼록해서 조금 칙칙해 보인다 정도를 느끼는 환자분들보다는 눈 밑이 너무 볼록하다, 눈물 고랑도 깊고 늘어진 피부 때문에 짙게 주름이 생긴 게 느껴진다 하는 환자분들이 받으시는 게 더 적합한 수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자세한 진단은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하며 진행해야겠지만 내 눈가에 이건 애교살이 아니야? 눈 밑에 주름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라고 하시면 대부분 하안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안검술은 심한 주름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수술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안검 수술의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피부도 함께 제거해야 하니 눈밑 지방 재배치와는 다른 수술법을 사용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선 속눈썹 라인 아래쪽에 절개가 들어갑니다. 이 절개선의 위치도 피부의 탄력도 나이 등을 고려해서 속눈썹 라인에 최대한 가까이 붙일지 아니면 조금 더 떨어져서 눈이 뒤집히는 걸 막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후 피부와 근육을 박리한 후에 과도한 지방은 제거하고 일부 지방은 고르게 재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피부에 늘어진 양을 측정해서 남는 피부를 제거하게 되죠. 이때 또 너무 많이 피부 제거하게 되면 눈이 휙 뒤집혀 버리고 또 적게 제거하게 되면 수술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피부 제거량을 맞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안검술의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담인 성형외과에서는 최대한의 수술 효과를 보면서 또 눈이 뒤집히는 외반증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외반증 교정 수술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정 수술은 피부 탄력도나 늘어짐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가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외반증 교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 봉합을 하게 됩니다. 봉합만 완료되면 주름 없이 평평한 눈밑을 유지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피부에 절개창이 들어가니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속눈썹 때문에 절개 부위에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흉터 자국을 알아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역시 수술하시는 원장님의 실력도 중요한 요소죠. 그럼 원장님, 이것도 알려주세요. 환자분들이 하안검 수술 받으면 부작용 생겨서 눈밑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부작용은 왜 생기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요? 이 현상을 안검 외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술 시 피부나 근육을 과도하게 제거해서 눈꺼풀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생기기도 하고 환자의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안검 외반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청담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아까 제가 수술 과정 말씀드릴 때 저희는 처음부터 외반증 교정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뒤집혀 보이지는 않더라도 수술 후에는 중력 작용으로 피부를 아래로 당기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약간의 외반증이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안검 수술 받으면 비눗물이 눈에 들어간다, 바람이 눈으로 들어간다, 여러 면에서 이렇게 불편하시기 때문에 아예 외반증 교정 수술까지 하안검 수술할 때 같이 해줌으로써 이런 불편감도 해소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담할 때 환자분의 피부 상태나 또 피부 노화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방이 얼마나 또 뭉쳐 있는지 근육의 탄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수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후 부작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의 특성을 파악해 수술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인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질문에도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간혹 상담하다 보면 하안검 수술하면 애교살이 사라져서 싫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하안검 수술을 하면 애교살이 사라지나요? 이 애교살이라는 것은 눈밑 이 알륜균을 말하는 건데요. 하안검 수술할 때 대부분 근육은 자르지 않고 이 늘어진 피부만을 자르거든요. 그럼 이제 근육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이 근육으로 이루어진 애교살은 있어야겠죠.
근데 왜 하안검 수술하면 애교살이 사라진다고 다들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피부가 아래로 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보이는 애교살이 하안검 수술을 받은 것처럼 피부를 아래로 당기면 어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볼록해 보이지만 피부를 당기니까 좀 어때 보여요? 좀 평평해지지 않나요? 애교살 차이가 양쪽 분명히 보이시죠? 네. 한쪽은 애교살 그냥 둔 상태에서 피부만 당긴 거고 한쪽은 원래인데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수술도 똑같습니다. 이 애교살을 없애지는 않지만 피부가 아래로 당겨져 팽팽해지니까 애교살 역시도 평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웃으면 기존 애교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애교살을 조금 더 평평하기보다는 좀 튀어나와 보이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근육을 당기다든가 뭐 기타 다른 수술 방법도 여러 개를 해봤는데 이 눈밑 수술의 효과를 최대한 보기 위해서 피부를 많이 자르다 보니까 역시 좀 평평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늘 제가 말씀드린 이 얻는 것과 있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안검 눈밑 주름과 불룩한 지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지네요. 그럼 원장님,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 첫 번째로 결막과 가까운 부위에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처방된 항생제 안약을 잊지 않고 넣어주셔야 합니다. 인공 눈물도 안약과 10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꾸준히 넣어주시면 좋고요. 병원에서 처방해주시는 처방약도 잘 드시라는 말도 함께 해드리고 싶네요. 이 눈 아래 붙여드린 테이프는 3일까지는 절대 떼시면 안 됩니다. 수술 3일 이후에 제거를 해주셔야 하고요. 눈 화장이나 사우나 방문은 2주일까지는 좀 참으셨다가 최소 2주 후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수술에 술, 담배는 한 달간 자제해 주셔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오늘은 중년 눈 성형의 대표주자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라도 이 하안검 수술에 관련해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 청담유 성형외과 피부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담유 성형외과 피부과 양동준 원장, 김선희 의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